그래서 설계도가 좀 복잡하셨지만 이 핵심은 간단합니다. 이 5개의 축이 맞물려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는 언제 나오려나 생각하실 텐데 직접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. 예, 파트 3 진단 단계에서 여러분이 직접 통증 사냥꾼이 되어 볼 시간인데요.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저게 내 이야기네 하고 싶은 게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 A라는 것은 특정 동작을 할 때 날카롭게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. A유형.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뼈나 인대 문제, 구조의 신호인 것이죠. 기계적 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. 또 B는 어 유형은 결이 좀 다른데요. 옷깃만 스쳐도 따갑고 아픈 곳이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거죠. 이건 이미 뇌가 통증에 과민해진 중추 감각 상태인 것입니다. 현장은 조용했는데 내 머릿속에 사이렌만 계속 울리는, 계속 아프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이죠. 그다음 C는 C유형은 이 배에 가스가 차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 유독 더 아프고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통증 더 심해지는 것 같고, 이거는 면역과 장의 문제인 것입니다. 장 내 독소가 전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다음 D유형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온몸에 에너지가 없다. 즉 에너지 문제죠. 자고 일어나서 개운치 않고 온몸에 배터리가 방전된 느낌, 즉 세포의 발전소의 미토콘드리아가 꺼진 대사 위기 상태가 D고요. 마지막 유형은 아까 이야기한 아침에 괜찮다가 스트레스가 극심한 오후나 밤에 통증이 폭발한다. 즉 이 통증을 억제해야 할 호르몬이 고갈된 내분비 경고 사인인 것입니다. 여러분 이 5가지를 여러분은 올렸는데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요? 뭐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숫자를 올려 보시겠습니까? 대개 만성 환자분들은 이 중에 3개 이상이 나오신 분이 체크된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A라는 구조 하나만 보고 치료를 해 오셨을 거고요. 그렇지만 오래 치료받았는데도 왜 나는 계속 아픈지 조금 답이 보이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젠 본격적으로 여러분 몸속의 진범을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보이시는 3-1 그 부위별 통증 뿌리 원인 찾기를 할 건데요. 헤드와 넥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제 진단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 텐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관계로 오늘 여러분이 가장 흔한 두통과 마지막에 있는 근근막 통증 주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또 기능학적 고찰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그 중간에 있는 이 3차 신경통이나 턱관정 등 이것들도 단순히 원인을 전혀 모르잖아요, 현대의학으로. 근데 우리가 신경절 주변에 있는 이 미세 전류 장애라든가 신경염증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 이 전 시간에도 방송했던 것 같은데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, 뭐 신경의 변화가 온 것이죠. 왜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까? 그 구조의 문제 가장 많이 있겠지만 근육의 문제가 가장 큰 거죠. 그것들이 못 견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뼈의 문제, 신경의 문제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는 이런 이 에너지 고갈의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 파열 50세 이상 되면은 이 오십견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증이 생겨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. 조직의 노화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떤 만성 염증으로 인한 유착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재생 불가능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첫 번째 타겟 국민 통증 두통이죠. 근데 우리 두통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분리하면 편두통이니 근긴장성 두통이니 클러스터에서 뭐 이렇게 뭐 박동성 뭐 이렇게 두통 3가지 이런 식으로 이 대별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두통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두통이 심한 경우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MRI 찍고 뭐 다른 검사를 해 보시잖아요. 그것도 이제 반쪽짜리 검사인 것이고 우리 뇌의 통증 안테나는 3차 신경이라고 있습니다. 뇌의 5번째 신경인데 이 신경은 어떻게 표현한다면은 온몸에 올라오는 모든 악플을 수집하는 신경이거든요. 얘들이 인제
과민 반응을 해서 통증이 생기는데 첫 번째 지금 위장의 비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. 위장 비명. 위장이 안 좋은데 머리가 아플까요? 단순히 기분 탓만이 아니고요. 장벽이 헐거워지게 되면 그 독소 LPS라고 하는데 엔도톡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액으로 들어오면 이 녀석들이 이 비비비 뇌의 혈관 장벽을 막 두드립니다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뇌속 보건요원들이 이게 비상 상태를 선포하게 돼서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그 결과 3차 신경이 화가 내서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뇌축 여러분 들어보셨죠? 실체인 것이고 술 마신 다음날 머리 아픈 거랑 아주 비슷한 원리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둘째는 이 인제 혈관의 과부하라고 표현됐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뭐 으스스를 추면서 두통 머리 아프신 분이 많이 생기잖아요. 예. 이유가 명확한 겁니다. 우리 몸이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만든 염증 물질이 또 내 혈관을 자극해서 생기는 지금 내 몸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신호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혈관의 과부하로 오는 그런 게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근육의 인제 배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. 목신경이라든가 머리신경이 이 뒤쪽이면 척수라는 고속도로가 같은 길을 공유하고 있는데 에 이 목이 딱딱해지면 거북목이라든가 늘 긴장 상태가 됐으면 딱딱해지면 우리 뇌는 바보같이 이 목이 아픈 건데 머리가 아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건 뭐 전문 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후두 신경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근육이 워낙 딱딱하게 굳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혈관도 수축시켜서 산소 영양 공급을 못 시키게 하고 신경을 압박해서 그래서 인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. 이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포의 방전, 대사 경로 이거는 가장 놓치기 쉬운 건데요. 우리 몸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를 20% 정도 쓰는 아주 에너지 하마인 것이죠. 그런데 이 세포 배터리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는 대사적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.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자극에도 에너지가 고갈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통증 역치가 낮아져서 이렇게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. 결국은 두통은 머리라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라는 사실인 거고요. 여러분 에러가 떴다고 그 화면만 닫고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본체인 위장이라든가 혈액 근육 또 에너지 이 어디가 오류가 생겼는지를 같이 찾아내고 그게 이 기능학 의사가 할 역할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고통의 조로한 또 지름길인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인제 너무나 많은 근육의 통증이 있는 근근막 통증 증후군 어 전신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인제 망가져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 화면이 좀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쉽게 인제 표현하다 보면은 이게 인제 그 세포 그 말처지 보는 건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A를 보시면 이거는 인제 그 우리가 근육을 쓸 때 그 수축하는 걸 보는데 이 3 번을 보시면 이게 인제 그 사르코플라스민 레티큘럼이라는데 근형질 세망입니다. 요렇게 된 게. 이 창고에서 칼슘이 쏟아져 나오면 나오면은 이 칼슘이 신호를 주면서 이 4번에 있는 이 갈고리 줄을 꽉 잡아 당기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돼 하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칼슘이 방출이 되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것 우리가 힘을 쓸 때 근육 수축하는 것이 이제 A라면 B는 이제 정반대로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인데요. 근육을 부드럽게 풀리려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이 되려면 여기서 똑같이 이 칼슘이 나갔었잖아 아까는.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돈이 필요합니다. 오히려 수축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왜 그럴까요? 6 번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수축을 끝내려면 쏟아 나왔던 칼슘들을 다시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칼슘 펌프가 돌아가야 됩니다, 칼슘 펌프가. 그런데 이 펌프에는 에너지가 없으면 꼼짝할 수도 없어요. 또 하나는 이 7 번을 보시면
꽉 맞물린 갈고리가 있잖아요, 갈고리가. 갈고리가 있는데 요 보면 ADP 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갈고리가 맞물린 갈고리가 줄을 놓으려면 새로운 배터리가 들어와서 결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. 에너지가 없으면 이 갈고리는 절대로 또 떨어지지 않고 꽉 잠겨 버립니다. 결국은 에너지가 바닥나면 이번 칼슘 청소도 들어가는 청소도 안 될 뿐더러 갈고리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 오래된 기계가 기름이 없어서 꽉 끼어 버린 락킹 잠김 상태가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근육 어깨 같은 그 승모근이 굉장히 딱딱하니 굳어지신 분이 많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굳어져서 상관한데 그분들은 정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자 인제 단지 주무르거나 스트레칭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세포의 배터리부터 충전해 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이제 여러분 어깨 통증은 단순히 근육만 나쁜 게 아니고 '나 지금 에너지가 없어 도저히 뭐 이 갈고리를 못 놓겠어.' 응? 하는 어 근육을 내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다음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자 인제 두 번째 이 복부하고 등 쪽 통증이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가슴이나 등이 아픈 분들은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. 특히 인제 이쪽으로 아플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심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앞에 통증이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'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'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시죠. 또 등이 아프면 '자세가 별로 좋지 않나.' 하고 뭐 파스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신경은 아파트의 전기 배선과 같습니다. 그래서 가슴 등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어 그 내부 장기에 발생한 신호가 겉에 있는 피부나 근육, 신경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걸 저희들은 인제 연관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첫 번째로 인제 이 오목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심장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면 범인은 그 뒤에 붙어 있는 식도라든가 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위장의 염증 신호가 앞 가슴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인제 뭐 흉통, 오목가슴, 가슴 쪽에 있을 때 이게 심한 경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. 아 너무 심하게 통증이 손이 갈 정도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빨라지거나 빈도수가 많아지거나 심해진 경우는 심장 정밀 검사를 무조건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인제 이 등 통증이 있는데 등 이 뒤 견갑골 사이에 있는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럴 경우 대개 경우는 이거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통증이기 때문에 '이게 뭐지?' 하는데 거기에는 근육의 문제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그 근육이 굳어져 있을 때 정말 뭐 저녁에 자다가 깰 정도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개는 자세가 안 좋거나 거북목이 되거나 극심한 피로가 쌓였을 때 그다음 상체 전체의 근육이 아까 근근막 통증처럼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그다음 넥스트로 오는 게 능형근이라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그 부위만 주사를 놔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로 상체 전체 특히 앞에 있는 사각근이라든가 이런 신경까지도 내지는 근육까지도 풀어 줘야만이 그것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거기는 인제 흉추 네 번째부터 뭐 여섯 번째 신경 레벨인데 그다음에 인제 그 밑으로 다섯 번째부터 흉추 아홉 번째까지 견갑골 하부에서부터 등으로 오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등이 굽어서 꼭 아픈 게 아니라 췌장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. 특히 인제 그 왼쪽 견갑골 사이 밑으로 등 통증이 왔을 때는 췌장과 관련이 되고 담도 쪽은 오른쪽 견갑골 사이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인제 우리가 그 내부 장기의 비명이 척수를 타고 나서 전달되는 뭐 장기 체상 리플렉스라 그러는데 비스로 소마틱 그 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. 이런 등 통증은 여러분이 심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나
자다가 일어나거나 자다가 아파서 깰 정도 됐을 경우는 꼭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. 즉 가슴과 등 통증은 내 몸의 시스템, 장, 뇌축, 뭐 호르몬이나 해독 이것들이 붕괴됐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나면 안 되고, 또 이런 곳이 깨져서 아까 말한 장내축이나 호르몬 해독이 깨졌을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두통이라든가 섬유 근육통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. 즉 본체의 그 배선이 이 엉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. 자, 이제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어떤 장기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그 본체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복부. 복부 자체는 여러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장 문제라든가 과민성 대장이라든가 생리통, 만성 골반염이 있을 때도 굉장히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미주신경,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10번째 신경이 이 척추에서 다 연결이 됐습니다. 자율신경보다 관련이 되고요. 이런 거 스트레스라든가 장누수, 만성신경염증, 호르몬 불균형, 장내 환경염증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 자체만으로 그냥 통증이 누구나 일어나고 진통제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병이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,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연관통이라는 사실인 거고,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인제 세 번째로 인제 벌써 인제 다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죠. 머리와 가슴을 지나서 이제 이제 가장 많이 고생하는 허리와 하체로 내려왔습니다. 우리 몸의 인제 기둥과 뿌리를 점검해 볼 시간인데요. 허리 쪽은 여러분 흔히 인제 디스크 협착증이 굉장히 나이 드시면 많은데, 여러분 디스크 협착증이 왜 생길까요? 나이를 먹어서 무조건 생기는 걸까요?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은 근육입니다. 근육이 기능을 못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근근막 통증을 지고 있는 피로가 누적되고, 또 내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피로가 회복도 안 되면서 근육의 기능이 점점점 소실되면서 축이 무너지면서, 즉 지탱을 몸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해야 될 근육들이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인제 압박이 뼈에 줘서 퇴행성이 되고, 그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신경에까지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. 결국은 근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이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죠? 바른 자세. 두 번째는 근육이 많이 굳어져 있잖아요. 날마다 쓰잖아요. 그 피곤에 누적돼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24시간을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, 그날 쌓인 피로를 그날 풀어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스트레칭.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라는 거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린 건데, 그날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0분씩 온욕, 뜨거운 탕 속에, 시간 많으신 분은 족욕을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30분 정도 탕 속에 들어가서 힐링 음악 듣고 주무시는 거, 그리고 씻고 주무시는데 일찍 주무시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?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깊은 잠을 자야지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몸이 리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, 또 조금 비만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몸무게를 줄이셔야 되겠죠. 근육이라는 건 몸을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처럼 된다면 여러분이 디스크 협착증이 있다 할지 것을 좀 줄여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더 재밌는 거는 MRI 찍어서 보니까 디스크가 터졌단 말이 가장 뭐 그럴 수도 있는데,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돼 디스크가 1 기부터 4 기가 나눠진데, 이렇게 나눠져서 심한 분이 있는데 전혀 문제없이 등산 다니신 분도 있고 아프지 않은 분도 있어요. 근데 MRI 찍었는데 디스크 초기라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뻗치고 저리가서 못 견딘다 이 말이죠. 그럼 이게 뭐냐? 디스크가 심해서 나온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이 더 심해져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. 그리고 디스크 있는 분이 통증이 없어지면 디스크라는 병이 사라진 건가요? 그것도 아니잖아요. 즉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움직이면서 화학적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 못 견디게 아픈 겁니다. 결국은 염증이라는 사실인 거죠. 디스크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급성으로 생겼을 때 염증이 심했을 때 이제 못 견디기 때문에 뭐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만, 그래서
여러분이 이제 그 화학적 염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신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물리적 문제보다는 그 주변 염증이 문제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인제 무릎 또한 인제 연골에 닮아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무릎 통증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근데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. 신경이 없단 말은 통증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면 왜 아프지? 주변에 그러니까 그 무릎 자체에는 그 우리가 그 관절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은 자극을 주고 임으로 인해서 그 마찰에서 그 삼출액처럼 염증성으로 변화가 되거나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물 찬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. 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삼투압으로 염증인 것이죠. 결국 무릎에서 물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염증 공장을 멈춰야 된다. 이걸 꼭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빨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인제 이 족저근막염, 이 전신 염증이 인제 하체 끝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인제 여러분 궁금하실 것도 있을 텐데 족저근막염 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족저근막염. 어 이 하체의 종착역인데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악소리 내고 막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족저근막염은 우리 근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막이 손상되거나 찢어져서 손상돼서 걸을 때 부하가 걸리니까 아프다.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 우리가 기능학적으로는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종각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발바닥 병이 아니라 내 몸의 재생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마지막 나오는 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가 싸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는 부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. 이 밤새 이 부신이 만드는 호르몬으로 이 발바닥 근막을 수리를 하는데 이 수리하는 속도보다 손상된 속도가 더 심했을 때, 즉 수리를 못했을 때 이런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 10명 중 8명 정도는 눈에 뜨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즉 연료가 바닥 났는데 타이어만 갈아 끼운다고 해서 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냥 하여튼 발바닥 탓만 그만하시고 지친 부신을 살려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내 발바닥이 뭐 부신하니 여러분 좀 충격 받으신 분이 많이 있으시죠. 어찌 됐든 그다음에 발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이제 아픈 부위 압통점 주사를 많이 맞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실은 인대에 발바닥 이게 발바닥이라면 있으면은 이 인대 힘줄로 근육이 뼈에 부착이 됐다가 근육이 돼서 인대 힘줄로 부착이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가 손상된 거는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뭐든 당겨 가지고 끝이 쉽게 보면 찢어진 것이잖아요. 그러면 이 자체 찢어진 자체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 차적으로는 이 굳어진 근육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근근막 통증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거고 그걸 풀어주는데 이 자체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칭도 하고 온욕도 하고 자른바 세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에너지가 고갈돼서 락킹된 걸 풀어주려면 칼슘이 들어가고 락킹된 걸 풀어주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.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 근육과도 통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